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빠르게 들린다.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낮은 남성의 목소리, 명령 줘. 더 빨리. 목표 달성 안 하면 오늘 저녁 없어.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다른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낡은 건물 내부가 보인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늘어선 좁은 방.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친 얼굴의 젊은이들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다. 창문에는 철창. 문 앞에는 감시자.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건물 전체를 보여준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주변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 밖 간판에는 골던 퓨처테코. 같은 그럴듯한 회사 이름. 하지만 이곳은 회사가 아니다. 감옥이다. 더 넓게 줌아웃하면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개 보인다. 캄보디아 시엘립 외곽의 한 지역. 겉보기엔 평범한 산업단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기 범죄 기지다. 그리고 이곳에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갇혀 있다.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 2025년 한국 안보당국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약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의 사기단지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가 지옥에 갇혔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난다. 캄보디아 사기단지, 한국인 1000명 추정, 20만 명 규모 국제범죄 조직, 정부 최고 수준. 여행경보 발령, 피그 버처링 사기의 실체. 각 헤드라인이 빨간색으로 깜빡인다. 타이틀 카드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1000명의 침묵 캄보디아 사기단지에 갇힌 한국인들 타이틀이 깨지듯 사라지며 본편이 시작된다. 서울의 한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27세 청년 박준호 가명가 노트북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다. 사람인 잡코리아 잉크루트. 모두 지원 불가, 채용 마감, 서류 탈락 상태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다. 준호의 내레이션. 대학 졸업하고 2년. 130개 회사에 지원했어요. 면접은 15번. 최종 합격은 0번.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하고. 그때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기회라는 이름의 덫이. 플래시백. 준호가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다가 한 광고를 발견한다. 화려한 디자인, 매력적인 문구. 캄보디아 IT 기업 한국인 직원 모집 월급 500만 원. 숙식 무료 제공 경력 무관 비자 지원 즉시 출국 가능. 너무 좋은 조건.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의심할 여유가 없다. 준호가 링크를 클릭한다. 깔끔한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사무실 사진, 직원들의 밝은 미소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 같은 슬로건.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인다. 채용 담당자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낸다. 안녕하세요. 채용 광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답장은 빠르게 온다.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면접 후 바로 채용 가능합니다. 언제 통화 가능하세요? 준호는 설렌다. 이렇게 빠른 응답은 처음이다. 그날 저녁 전화 면접을 한다. 상대방은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들린다.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교육해드립니다. IT 관련 회사고 주로 고객 응대 업무입니다. 월급은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런데 왜 한국인을 뽑으시는 거죠? 현지인 쓰는 게 더 싸지 않나요? 상대방이 웃으며 답한다. 저희 고객 중 한국인이 많아서요. 한국어 구사 가능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 워낙 성실하고 똑똑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한국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럴듯한 설명. 준호는 안심한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빠르면 다음 주에 출국 가능합니다. 비행기표랑 비자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준비물은 여권이랑 간단한 짐만 챙겨오세요. 너무 빠른 진행. 하지만 준호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연도 교차 편집으로 보인다. 24세 여대생 최지현 가명은 해외 마케팅 인턴 광고에 지원했다.
글로벌 경험 쌓고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니 완벽했어요. 29세 김동현 가명은 온라인 게임 운영 스태프 모집 공고를 봤다. 게임 좋아하니까 딱이다 싶었죠. 설마 사기일 줄은. 인터뷰 형식.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증언한다. SNS 광고였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디에나 있었어요. 친구가 먼저 갔다고 추천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속은 거였지만 취업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후기도 좋고 사진도 그럴듯했어요. 전문가 인터뷰. 사이버 범죄 전문가가 설명한다. 이들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가짜 회사 홈페이지, 조작된 후기,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SNS 계정. 20대 청년들의 취업 절박함을 정확히 노립니다. 고소득, 경력 무관, 즉시 채용 같은 키워드로 유혹하죠. 화면에 실제 사기 광고들이 표시된다. 모두 비슷한 패턴. 높은 급여, 쉬운 조건, 빠른 채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 이런 광고에 속아 출국한 한국인이 수백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캄보디아로 향했다. 공항 장면. 준호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다. 어머니가 배웅 나왔다. 조심히 다녀와. 자주 연락하고. 준호가 밝게 웃는다. 엄마 나 잘 될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는다. 그래 우리 아들 힘내. 준호는 탑승구로 향한다. 희망에 찬 얼굴. 그는 아직 모른다. 자신이 지옥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 안. 준호처럼 20-3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여럿 보인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캄보디아에 간다. 꿈, 기회, 새로운 시작. 꿈, 기회, 새로운 시작.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무슨 일 하러 가세요? IT 회사요. 당신은? 저도 비슷해요. 고객 상담 같은 거. 그들은 웃는다. 동료를 만난 것 같아서 반갑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서로가 같은 덫에 걸린 먹잇감이라는 것을. 푸놈펜 국제공항 도착. 준호와 다른 청년들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온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다. 골던 퓨처텍, 베스트 커리어 캄보디아, 코리안 스태프 웰컴 같은 문구. 표면적으로는 회사 직원들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인다. 준호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저 박준호입니다. 남자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짐 다 챙겼어? 네. 그럼 따라와. 남자의 태도가 전화 통화 때와 다르다. 차갑고 사무적이다. 준호는 약간 불안하지만 피곤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주차장으로 향한다. 여러 대의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다. 차마다 5-6명씩 태운다. 준호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한 차에 탄다. 차가 출발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운전사 옆에 앉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핸드폰 다 꺼. 회사 도착할 때까지 사용 금지야. 한 청년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왜요? 가족한테 도착했다고 연락해야 하는데. 남자가 차갑게 답한다. 규칙이야. 회사 보안 때문에. 나중에 다시 줄게. 불안한 공기가 차 안에 퍼진다.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이미 차는 공항을 벗어났다. 차는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향한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포장도지 않은 비포장 도로로 접어든다. 1시간, 2시간. 청년들은 점점 불안해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먼 곳에 있어요. 남자가 짜증스럽게 답한다. 시끄러워. 곧 도착해. 마침내 목적지 도착.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들. 철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린다. 청년들이 차에서 내린다. 주변을 둘러본다. 여러 동의 건물, 철창이 쳐진 창문, 곳곳에 감시 카메라. 이곳은 회사가 아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온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혹하다. 환영한다. 너희는 이제 이 회사의 직원이다. 규칙은 간단해. 시키는 일 잘하면 문제없어. 안 하거나 말 안 들으면 그때는 후회하게 될 거야.
준호가 용기를 내묻는다. 저희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그리고 숙소는? 남자가 그를 노려본다. 계약서? 이미 너희가 여기 온 게 계약이야. 숙소는 저기 건물. 10명이 한 방 쓴다. 불만 있어? 준호는 할 말을 잇는다. 그리고 여권 다 내놔. 비자 연장 처리할 거니까. 청년들이 망설인다. 여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다. 주변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다. 하나씩 여권을 내놓는다. 남자가 여권들을 수거하며 시익 웃는다. 좋아. 이제 너희는 어디도 못 가. 숙소로 안내된다. 좁은 방에 2층 침대 5개. 에어컨은 낡았고 화장실은 더럽다. 창문에는 철창. 한 청년이 창문을 흔들어 본다. 튼튼하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지연이 무릎을 꿇고 운다. 어떡해. 우리 어떡해. 다른 이들도 패닉 상태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강제로 깨운다. 일어나. 오리엔테이션이다. 큰 회의실로 모인다. 수십 명의 청년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온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설명한다. 너희 일은 간단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외국인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야. 투자 권유, 로맨스 대화, 뭐든 시키는 대로 해. 화면에 예시가 표시된다. 피그 부처링 사기 기법. 먼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에서 피해자와 친해진다.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투자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높인다. 그러다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 뒤 모든 것을 가로챈다. 하루 목표는 20명한테 메시지 보내고 최소 2명은 응답받는 거야. 목표 달성 못하면 저녁 굶고 3일 연속 실패하면 벌을 받는다. 무슨 벌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작업실로 이동한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늘어선 거대한 공간. 각자 자리에 앉는다. 모니터 옆에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사기 대화 템플릿. Hi, I'm Jessica from Singapore. I noticed your profile and thought we might have a lot in common. 준호는 손이 떨린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감독자가 뒤에서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컴퓨터 화면은 모두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화장실도 허락받아야 가고 쉬는 시간은 10분뿐. 점심은 형편없는 음식. 저녁은 목표 달성자만. 첫날 저녁. 준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배고프고 무섭고 절망적이다. 그는 방에서 몰래 핸드폰을 꺼내려 하지만 이미 압수당했다. 인터넷도 차단되어 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다. 밤 숙소. 청년들이 모여 앉아 속삭인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또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 어떻게? 전화기도 없는데. 탈출하자. 담장이 너무 높아. 그리고 경비들이 있잖아. 누군가 온다. 집에 가고 싶어. 부모님. 한 청년이 말한다. 일단 버티자. 기회를 찾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다. 다큐멘터리 인포그래피. 동남아시아 지도가 펼쳐진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의 빨간 점들이 표시된다. 각 점은 사기단지 위치. 숫자가 하나씩 카운트업된다. 추정 피해자 20만 명. 내레이션.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 전역에 약 20만 명이 이런 사기단지에 연루되어 있다.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그리고 한국인. 국적은 다르지만 그들의 처지는 같다. 현대판 노예. 전문가 인터뷰. 국제인권단체 활동가. 이것은 21세기 인신매매입니다. 피해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오지만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 노동을 당합니다. 탈출 시도자는 폭행, 고문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살해되기도 합니다. 실제 탈출 성공자 인터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저는 3개월간 갇혀 있었어요. 하루 16시간 일했고 목표 달성 못하면 맞았어요. 한 번은 탈출하려다 잡혔는데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 후로는 감히 시도도 못했죠. 다른 탈출자. 여자들은 더 심했어요. 로맨스 스캠을 시켰는데 외로운 남자들한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면 성폭행당했어요. 어떤 친구는 임신했어요. 그래도 일은 계속 시켰어요. 화면에 피해자들의 증언이 텍스트로 표시된다. 하루 한 끼만 줬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아프면 병원 안 보내주고. 그냥 일 시켰어요. 도망치려던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도 여럿 봤어요. 한국 안보 당국 브리핑 장면. 국정원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000명 이상의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의 사기단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상당수는 기망당하거나 강제로 억류된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기자가 질문한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합니까? 관계자가 답한다. 이것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지 상황이 폐쇄적이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른 기자. 정부의 대응은?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 이른바 흑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사관과 협력해 피해자 구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면 전환. 캄보디아 현지 사기단지 주변. 드론 촬영 영상. 넓은 부지의 여러 동의 건물, 높은 담장, 경비 초소. 마치 요새 같다. 내부는 철저히 통제되고 외부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현지 경찰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 사기단지들 뒤에는 강력한 범죄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분석. 국제범죄연구가. 이 사기단지들은 중국 조직폭력배와 현지 부패 관리들의 유착으로 운영됩니다. 막대한 돈이 오가고 정치적 보호를 받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를 알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입니다. 로이터 보도 인용. 캄보디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반복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다. 화면에 캄보디아 정부 청사, 부패 인식 지수, 인신매매 보고서 등이 표시된다. 다시 사기단지 내부로. 준호는 이제 2개월째 갇혀 있다. 그는 변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고 양심을 팔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간다.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서 준호는 한 미국인 노인과 대화 중이다. 가짜 프로필을 사용해 투자 전문가로 행세한다. 미스터 잔선 디스인베스트먼트 아퍼투너티 이즈 릴리 어메이징. 마이 클라이언츠 메이드 300% 프라퍼드 인 저스트 3months. 노인이 답장한다. That sounds too good to be true. 준호는 스크립트대로 답한다. I understand your concern, but I can show you proof. 준호는 손을 멈춘다. 화면 속 노인의 프로필 사진을 본다.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한 미소. 준호는 생각한다. 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빼앗으려 하고 있구나. 그의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감독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날 밤 준호는 참을 수 없어 운다. 룸메이트 동현이 다가온다. 형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안 괜찮아. 나 나쁜 사람 됐어. 죄 없는 사람들 돈 빼앗고 있어.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야. 동현도 할 말이 없다. 그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지연은 다른 방에서 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그녀는 로맨스 스캠팀에 배치되었다.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가짜 연애를 하는 것이다. 그녀는 하루에 10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사랑해, 보고 싶어, 당신이 필요해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모두 거짓말이다. 한 일본인 남성은 그녀에게 청혼까지 했다. 미카 가명 프로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 전 재산을 당신께 드릴게요. 지연은 손이 떨린다. 이 남자는 진심이다. 그는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 가짜 사람에게. 감독자가 뒤에서 속삭인다. 좋았어. 이제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최대한 많이 뽑아내.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타이핑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투자해요. 제가 좋은 기회를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화장실에서 토한다. 자기 혐오, 죄책감, 절망.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쳐다볼 수 없다. 다른 청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간다. 어떤 이는 무감각해진다. 기계처럼 일만 한다. 감정을 차단한다. 어떤 이는 분노한다. 감독자에게 대들다가 심하게 맞는다. 어떤 이는 체념한다. 어차피 나갈 수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가장 위험한 것은 일부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다. 오래 있다 보면 조직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직의 명령을 전달하고 때로는 폭력에도 가담한다.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한 탈출자의 증언.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 변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다들 착했어요. 서로 위로하고 탈출 계획 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에 협력하기 시작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여전히 저항한다. 준호는 동료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만든다. 화장실, 흡연구역, 식사시간 등 감시가 느슨한 순간을 이용해 대화한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방법을 찾자. 한 청년이 말한다.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이가 답한다. 너무 높아. 그리고 전기 철조망이 있어. 카메라도 빵빵하고. 또 다른 이가 제안한다. 경비를 매수하는 건? 돈이 없잖아. 우리한테 뭐가 있어? 동현이 조용히 말한다. 핸드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작업실 컴퓨터는 철저히 감시된다. 외부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어 있다. 지연이 아이디어를 낸다. 새로 온 사람들. 아직 핸드폰 못 빼앗긴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새로 올 때 몰래 숨긴 사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물어봐야 해. 조심스럽게. 며칠 후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착한다. 그중 한 명, 김태수 가명는 공항에서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숨겼다. 검사가 허술해서 운 좋게 통과했다. 하지만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들키면 큰일 난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너 혹시? 태수가 놀라 뒤로 물러난다. 뭐야, 왜? 준호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핸드폰 있어? 태수의 얼굴이 굳는다. 어떻게 알았지? 준호가 급히 말한다. 나 고자질 하려는 거 아니야. 나도 나가고 싶어. 우리 다 나가고 싶어. 도와줘. 태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있긴 한데. 배터리가 거의 없어. 그리고 와이파이도 없어. 준호가 생각한다. 밤에 담장 근처 가면 외부 와이파이 잡힐 수도 있어. 근처 건물에서 나오는 거. 태수가 묻는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거야. 우리 위치, 상황, 사람 수. 다 알려주는 거야. 그날 밤 새벽 2시. 화장실 가는 척하며 태수는 건물 뒤편으로 간다. 준호가 보초를 선다. 태수는 핸드폰을 켠다. 배터리 5%. 와이파이를 검색한다. 하나, 둘, 세 개의 신호가 잡힌다. 모두 잠겨 있다. 네 번째, CAFGUSTFR이 열려 있다. 연결된다. 손이 떨린다. 시간이 없다. 그는 구글에서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검색한다. 긴급 연락처가 나온다.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다. 새 메일을 작성한다. 긴급. 저는 한국인 김태수입니다. 저와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시엘립 외곽 사기단지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권 압수, 강제 노동, 폭행. 도와주세요. 대략적 위치 GPS 좌표. 제발 구해주세요. 전송.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일이 날아간다. 배터리 2%. 태수는 핸드폰을 끈다. 주머니에 넣고 급히 돌아온다. 준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묻는다. 됐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보냈어. 이제.
기다려야지. 하지만 다음날 불행이 닥친다. 감독자가 작업실에 들어온다. 김태수 나와. 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들켰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다. 감독자가 그의 주머니를 뒤진다. 핸드폰이 나온다. 이게 뭐야? 태수가 변명한다. 그냥 집에서 가져온 건데. 감독자가 핸드폰을 확인한다. 최근 활동 내역을 본다. 이메일. 대사관. 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너 이 새끼. 주먹이 날아온다. 태수가 바닥에 쓰러진다. 다른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지켜본다. 태수는 별도 방으로 끌려간다. 그날 밤 비명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는다. 눈물이 흐른다. 내 잘못이야. 내가 시킨 거야. 죄책감이 그를 짓누른다. 하지만 이메일은 이미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서울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데스크. 새벽 5시 긴급 이메일 알림이 울린다. 당직 외교관이 이메일을 연다. 내용을 읽는다. 그의 표정이 굳는다. 즉시 상관에게 전화한다.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출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후 외교부 청사. 긴급 회의가 소집된다. 스크린에 태수의 이메일이 표시되어 있다. GPS 좌표, 피해자 추정 인원, 상황 설명. 외교부 차관이 말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즉시 현지 대사관과 협력해 확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들이 태수가 제공한 GPS 좌표를 분석한다. 위성 사진을 확인한다. 정말로 그곳에 건물 단지가 있다. 높은 담장 경비시설. 의심스러운 곳이다. 대사가 지시한다. 현지 경찰과 협력해 급습 작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본부에 특별팀 파견을 요청하세요.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긴급 소집된 팀원들이 브리핑을 받는다. 캄보디아 사기 단지에 최소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72시간 내에 전원 구출 작전을 수행합니다. 팀장이 엄숙하게 말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구하는 임무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특별팀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경찰, 외교관, 통역, 의료진까지 총 20명.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한국 정부는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동원했다. 캄보디아도 국제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공조 수사에 동의했다. 푸놈펜 도착. 한국팀은 현지 경찰과 합류한다. 작전 회의가 열린다. 테이블 위에는 사기단지 도면, 위성사진, 진입 경로 분석. 한국 팀장이 말한다. 피해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범인 체포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다치지 않게 구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벽 5시. 작전 개시. 경찰 차량 10여 대가 사기단지로 향한다. 사이렌 없이 조용히. 건물 주변을 포위한다. 정문에 도착. 경찰이 확성기로 외친다. 경찰이다. 문 열어라.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 문을 열지 않는다. 경찰이 문을 부순다. 돌입.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놀란 감독자들이 도망치려 한다. 체포된다. 한국팀이 뒤따라 들어간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한 경찰이 2층으로 올라간다. 잠긴 문을 발견한다. 부순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다. 경찰이 한국어로 말한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한 청년이 고개를 든다. 정말. 정말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순간 울음이 터진다. 안도, 감사, 믿기지 않는 현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를 껴안는다. 우리 살았어. 집에 갈 수 있어. 준호는 무릎을 꿇고 온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이 그의 어깨를 다독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물 전체를 수색한다. 숨어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낸다. 다른 국적의 피해자들도 발견된다.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그들도 함께 구출된다.
총 인원 한국인 127명, 기타 국적 83명. 모두 210명. 태수도 발견된다. 그는 별도 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온몸에 멍이 들어있다. 의료진이 급히 치료한다. 준호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는다. 태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태수가 미소 짓는다. 입술이 터져 있지만 미소다. 괜찮아, 형. 우리 나왔잖아. 우리 살았어. 피해자들은 버스에 태워진다.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한다. 버스가 사기 단지를 벗어나는 순간 환호성이 터진다. 사람들이 창문으로 그 끔찍한 건물을 바라본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 대사관 도착.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한 명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심리 상담사들도 배치되어 있다. 대사가 피해자들을 맞이한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시 여권이 발급된다. 음식이 제공된다. 깨끗한 옷, 세면도구. 피해자들은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 지연은 샤워를 하며 운다. 깨끗한 물, 비누, 샴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며칠 후 인천공항 도착. 127명 전원이 무사히 귀국한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재회의 눈물. 준호의 어머니가 아들을 꽉 안는다. 아가, 우리 아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운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쳐서.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남아있다. 정부는 계속 수색 작업을 진행한다. 더 많은 단지를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다. 2025년 말까지 총 600명 이상이 구출된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국 후 6개월. 피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 중이다. 준호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다시 그곳에 갇힌 꿈. 깨어나면 여기가 한국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봐요. 서울의 하늘이 보이면 안심하죠. 지연은 대학으로 복학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요. 제 사기단지에 있었던 애 아냐? 하는 소곤거림.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신체적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구타당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걷는 건 괜찮은데 뛸 수는 없어요. 평생 갈 거래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법적 문제도 복잡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받는다. 경찰은 강제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정은 고통스럽다. 한 피해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 저는 피해자예요. 강제로 끌려갔고 협박받았고 맞았어요. 근데 경찰은 제가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따지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변호사 인터뷰. 법적으로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지만 강요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 예방법을 제정한다. 구직 광고 규제 강화, 해외 취업자 사전 등록 제도, 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 확대. 외교부는 해외 안전 앱을 출시해 위험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사회인식이 변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대학에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현지 대사관 연락처를 저장하세요. 피해자들은 자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돕는다. 매주 모여 경험을 나누고 회복 과정을 공유한다. 준호가 말한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 공포, 죄책감. 가족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들은 또한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학교를 돌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눈다. 지연이 강연에서 말한다.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기에 안 당할 거라고. 근데 당했어요. 왜냐면 제가 절박했거든요. 절박한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해외 취업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 로이터 최신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수만 명이 사기 단지에 갇혀 있다. 조직은 한 곳이 적발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유입된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전문가가 경고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 집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청년 실업, 경제 불평등, 절망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1년 후, 준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급여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합법적이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지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태수는 다리 장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전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못 돌아왔어요. 죽었거나 아직도 갇혀 있거나. 저는 살았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마지막 장면. 인천공항. 새로운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젊은 청년들 꿈을 품고 해외로 떠난다. 카메라가 그들을 따라간다. 한 청년의 가방에는 해외 안전 가이드 소책자가 보인다. 또 다른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캄보디아 여행 경보 앱을 확인한다. 공항 전광판에 메시지가 표시된다. 해외 취업 시 주의사항. 계약서 꼼꼼히 확인. 현지 대사관 연락처 저장. 의심스러운 제한 거부. 여권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말 것. 내레이션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600명 이상의 국민을 구출했다. 하지만 추정 1000명 중 아직도 수백 명이 그곳에 남아있다. 그들은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좋은 기회라는 미끼를 물고 있다. 누군가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누군가는 철창 달린 방에 갇혀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침묵.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해외 사기 단지에 갇혀 있다면 즉시 연락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5년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